네, 여러분은 지금 2021 제10회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 17반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MC 주연입니다. 자, 지금 마지막 순서가 남아 있는데요. 이 전문가 선생님은요, 여러분들이 정말 푹 빠져 계시는 바로 웹소설 분야를 책임지고 계신 분입니다. 웹소설 편집자이신 스텔라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들어와서 저희 자리에 앉아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텔라님 이제 카메라 보시고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서 좀 걱정이 되네요. 잘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이 웹소설이라는 분야 자체가 요즘 정말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 스텔라님이 하고 계시는 웹소설 편집자라는 일이 어떤 일인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웹소설 편집자는요, 일단 여러분이 아마 카카오 페이지, 뭐 리디북스, 네이버 이런 플랫폼들은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그 플랫폼에 입점되는 작품들을 수많은 그 무료 소설의 바다에서 찾아서 픽업을 해서 계약을 해서 이 플랫폼에 납품하는 중간 과정을 전반을 담당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막연히 이제 편집자가 뭘 하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굉장히 많은 일을 하기는 해요. 네, 가장 핵심적인 건 이제 잘 팔릴 만한 작품을 이제 원석을 찾는 거죠. 찾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좀 더 잘 팔릴 만한 방향으로 작가님하고 같이 좀 더 작품을 끌어올리는 작업까지 있고, 이거는 되게 작가분들마다 케바케가 많이 있긴 한데, 그 다음에 이제 문장 윤문 같은 거, 글을 다듬는 거, 전체적인 전개를 짜는 거, 이런 모든 과정들을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 수많은 과정 중에서도 스텔라님이 특히 많이 힘을 쏟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저는 회사에 있을 때는 이제 작품을 픽하고 기획하는 일을 되게 중점적으로 많이 했었고, 지금은 제가 외부 편집자로 출판사랑 협업을 해서 일을 하고 있고, 또 제가 웹소설 강의를 했기 때문에 제 수강생들이 한 5천여 명 정도가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수강생 분들의 작품을 이제 봐드리는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또 지금은 이제 회사 밖에서 네. 또 이렇게 수강생도 교육을 하는 그런 일까지 같이 하고 계시는군요. 그렇다면 스텔라님이 웹소설 편집자라는 꿈을 꾸게 된 계기도 궁금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덕업일치 웹소설과 그 남자 주인공에게 사랑에 빠지면서 덕업일치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웹소설 편집자로서의 길을 걸어오셨다라고 들었는데 어떤가요? 맞아요. 이게 사실은 모두가 약간 도깨비 하면은 떠올리는 배우 있으시고, 약간 내 학창 시절을 지배했던 그 네. 누군가가 다들 한 명씩 있죠. 있잖아요. 네. 사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아. 누군가를 너무 좋아하는데 내가 저 누군가로 뭔가 이야기를 써보고 싶어라고 출발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실 아이돌이나 배우를 사랑하는 것도 만화나 소설의 캐릭터를 사랑하는 것도 어느 정도 덕업일치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대여점 시절 때부터 아시죠? 네네. 만화책, 소설책을 네. 엄청 좋아했었어가지고, 근데 주로 이제 제 나이대 분들이 수강생으로 찾아오시면 네. 거의 저랑 비슷한 테크트리를 타고 계세요. 어릴 그 시절에 때부터. 네. 보시다가 그게 너무 재밌어서 그 마음속에 이제 꿈을 품고 계신 거예요. 언젠간 내가 반드시 글을 쓰리라.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죠. 확실히 덕업일치의 일이기는 해요. 작가든 편집자든. 그렇다면 이 사실 어떻게 보면 출판사 편집자 일을 하셨던 거잖아요. 처음부터 네, 맞아요. 그런 일을 하셨던 건가요? 네, 저는 첫 직장부터가 편집자였었는데, 그때 이제 공고를 보다가 되게 책이 제 책장에 꽂혀 있는 판타지 소설들이 있었는데, 네. 그 출판사들 중에 한 곳이 딱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익숙하고 친밀한 이름이네 해서 그냥 약간 충동적으로 네네. 거기다 이력서를 냈고, 그랬는데 이제 40대를 들고 갑자기 턱 이렇게 오. 붙어버려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덕업일치가 와. 됐었죠. 네.
그러면은 좋아하는 거는 좋아하는 거대로 계속 어린 시절부터 소설도 보고 만화도 보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뭔가 그 출판사 이름이 눈에 띄어서 한번 지원을 했다가 편집자 일을 시작하게 되신 어떻게 보면 좀 운명 같기도 하고 이렇게 흘러오신 것 같네요. 근데 일을 하시면서도 뭔가 이 편집자를 생각하셨던 거, 내가 꿈꿨던 거랑 사실 또 실제로 일을 시작해 보면 다를 수가 있잖아요. 네, 지금 맞아요. 지원하신 계기도 그냥 눈에 띄어서 한번 지원을 해봤다라고 맞아요. 말씀하셨는데 실제 필드에 들어갔을 때 어떠셨나요? 실제 필드에 들어갔을 때도 재미있었어요. 아, 근데 네. 이제 편집자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이제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작가가 되고 싶은데 약간 아직 작가로 전업을 하기에는 바로 하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잖아요. 어느 네. 분야나. 그래서 작가로서 일도 하고 싶지만 돈도 따로 조금 안정적으로 벌고 싶고 이런 분들은 이제 편집자를 같이 하시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아, 그렇군요. 지금 근데 그냥 한번 지원해 봤다가 이게 됐다 이런 말씀은 하셨지만 그래도 마음속으로 편집자라는 일에 대해서 꿈을 꾸셨을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그 출판사 편집자, 웹소설 편집자라는 일이 매력적으로 보였나요? 사실 편집자가 뭘 하는지 정확히는 몰랐어요. 근데 그냥 이 소설 시장이라는 게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작가들은 대체 작품을 어떻게 쓰는 거고 이런 궁금증들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거를 좀 더 직접 눈으로 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아, 근데 저도 사실 편집자로 일하면서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작가님은 제 담당이 아니었으면 좋겠는 그런 게 약간 있었어요. 약간 네. 내가 감히 나의 저 우상 작가님 글을 편집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부담이 되기도 다른 하고. 분이 하셨으면 좋겠고 나는 그냥 독자로서 읽기만 하고 싶다. 네. 약간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약간의 그 갭이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는 어쨌거나 제가 좋아하는 작품을 골라서 그리고 그거를 작가분이랑 같이 소통을 하면서 좀 더 재미있게 완성도 높게 만드는 거 작업 자체가 사실 그것만 하진 않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는데 네네. 그거 자체가 되게 보람이 있었어요. 그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좋아하는 작가님은 내가 편집을 담당하고 싶지 않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나요? 다행히 없었어요. 아, 네, 아직까지는. 왜냐면은 제가 기존에 좋아했던 작가분들은 약간 좀 원로 작가님들이셨다고 해야 네네네. 될까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시장에 뛰어들었을 때는 뭐 로맨스 판타지라는 장르가 생기기 전이라고 할까요? 거의 이제 조금 생기기 시작하던 시절이라서 제가 로맨스 쪽을 맡게 되면서는 사실 신진 작가님들이 거의 대다수셨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네. 그래서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작가님들과 또 일할 때 여러 가지 에피소드는 조금 이따가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웹소설 지금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뭐 저도 주변에 친구들 단톡에 보면은 웹소설 추천해달라 하면은 막 한 번에 10편씩 추천해주고 이러는 오. 친구들도 있어요. 그만큼 일하는 시간 빼고는 정말 버스 안에서 지하철 안에서 웹소설 읽고 정말 일상 속에서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 우리나라 웹소설 시장 규모가 지금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이제 콘텐츠진흥원에서 나온 예측하는 통계로는 2020년 기준에 6천억 원이 넘었으니까 2021년은 더 높은 걸로 잡고 있고요. 근데 이게 2013년도에는 100억 원 정도의 시장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와.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 거죠. 그러네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네, 네, 네. 천억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수십 배를 규모고. 성장했어요. 그렇군요. 이게 또 종이책 시절이 있었고 네, 네. 그다음에 이북이 있었고 지금 또 웹소설 이렇게 계속해서 변화를 해오고 있는 네,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필드에서 보시기엔 어떤가요? 저는 이제 제가 뛰어들었을 때는 아직 종이책 시장이었던 때라서 네. 지금처럼 이북으로서의 웹소설이 막 형성되기 아, 전이었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때는 주로 대여점에 들어가는 책들을 만들거나 네. 아니면 좀 로맨스 같은 경우에는 10대, 20대, 30대 분들이 많이 사는 뭐 서점에 들어가는 그런 로맨스
것들을 만들거나 이런 거였었는데 당시에 이제 카카오 페이지 같은 플랫폼들이 이렇게 런칭이 되고 웹소설이라는 카테고리를 만들고 또 로맨스 판타지 카테고리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부터는 작가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글을 쓰실 때 그 종이책 한 권을 기준으로 스토리의 흐름을 짰었어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판타지 뭐 이런 작품들은 사실 막 열 몇 권 이렇게 가기도 하는데 전체 흐름이랑 별개로 한 권마다 어디서 이거를 뭐 기승전결을 해야 아. 재밌게 독자들이 읽을지 이제 이런 식의 그렇겠네요. 계산이 들어갔었는데 웹소설 시장으로 바뀌고 나서는 이제 한 권이 25화로 쪼개져요. 아, 근데 독자들은 한 화에 100원, 200원을 내기 때문에 나는 돈을 냈는데 이 안에서 뭔가를 내가 얻어야 된다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분들이 한 화 안에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너무 짧은 분량인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작가분들이 당시에 되게 혼돈이 많이 오셨었던 걸로. 쉽지 않네요, 네, 정말. 한 편 한 편을 결제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야 되니까. 맞아요. 아, 그러면은 작가님들하고 그런 고민들을 많이 나눠봤겠어요. 많이 나누기도 했었죠. 근데 종이책의 호흡과 이제 웹소설을 이렇게 쪼개서 올리는 그 연재라고 해요. 네. 연재 소설로서의 호흡이 사실 작가분의 글 쓰는 스타일에 따라서 많이 갈리기 때문에 어떤 식의 판매 형식이 더 그 작가분의 글 스타일에 맞을지로 접근을 보통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웹소설 편집자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되는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또 인기 작가의 소설은 웹툰화도 되기도 하고 책으로도 나오고 드라마로도 나오고 영화로도 나오고 이렇게 그렇죠. 다양한 형태로 또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 인기 작가는 국내에 어느 정도 될까요? 사실 쉽지 않은 일인 것 같거든요. 네, 제가 이거를 통산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정확한 데이터로는 모르지만 한번 이렇게 알려진 작품들 위주로 정리를 해본 적은 있어서 수십, 수백 작품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확실히 일단은 웹소설에서 드라마가 되기보다는 웹툰에서 드라마가 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기는 해요, 통상적으로. 아, 왜냐하면 이제 웹소설은 텍스트다 보니까 장면을 작가분이 쓰실 때 독자들이 이걸 읽었을 때 장면이 그려지게 쓰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네네. 약간 그냥 대화로만 이루어져 있거나 이러면 이제 그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지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아, 그러니까 그렇게 쓰는 분들도 있으시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영상화하기는 조금 어려운 거죠. 혹은 그 내면 심리 서술이 많은 작품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거는 드라마화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웹툰을 드라마나 영화화로 하는 케이스들이 훨씬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지점이기도 해요. 이거는 정말 제 친구들도 부수입으로 좀 그쵸? 웹소설을 써볼까 이렇게 맞아요.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인기 작가의 수입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이건 제가 막 감히 이렇게 막 함부로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 네. 그 최근에 빨대퀸이라는 TV 프로그램에 박수정 작가님이 나오셔서 한 세 작품 정도로만 1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셨다고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30개 작품을 지금까지 내셨는데 그 중에 3개 작품인 거니까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네네. 기성 작가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10작품 정도를 써두면 그 10작품이 여러 플랫폼을 돌면서 약간 아. 기본적인 연금을 형성한다는 네네.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또 이게 계약하는 형태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작품 자체를 전체를 계약을 할 수도 있겠지만 뭔가 사람들이 보는 결제하는 횟수만큼 뭐 이렇게 몇 퍼센트를 받아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계약 형태도 다양한 편이죠. 계약 형태는 기본적으로는 거의 비슷하다고 저는 보고 아, 있어요.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연예 기획사도 그렇잖아요. 엄청난 스타 연예인을 만약에 데려오려면 네. 일반적인 조건보다는 좀 더 플러스 알파가 아. 있어야 되는 것처럼 네네. 이제 이쪽도 그런 비슷한 식의 논리가 적용되고는 있지만 막 너무 이렇게 기준 없이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가 적용된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힘들 것 그렇군요. 같아요. 네. 아, 이렇게
방금 말씀해주신 사례처럼 억대 작가들이 좀 종종 이렇게 보인다고 네, 하더라도 네. 사실 평균적인 거는 아니죠. 네, 평균적이지는 않겠죠. 보통은 대략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수입 같은 경우는. 이것도 제가 통계를 네. 알아보니까 평균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연간. 그쵸. 전국의 웹소설 작가분들이 지금 2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와. 네, 거기서 평균 그 정도라고 하는 것 같고, 그러나 이제 평균의 함정이 있잖아요. 왜냐면 그렇죠. 워낙 잘 버는 분들은 네네. 엄청 잘 버시니까. 그래서 억대 작가인 분들도 꽤 계시지만 기본적으로는 약간 하위라고 하기도 그런데 막 70% 이제 이런 분들 중에는 뭐 1,500도 조금 벌기 힘든 케이스들도 있으시고 아. 생활에 좀 힘든 케이스들도 있으시고 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또 편차가 크군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작품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작품도 있기 때문이 네, 아닌가 맞아요. 싶어요. 사실 이제 많은 웹소설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그만큼 진입 장벽이 낮은 분야인 것도 같습니다. 뭐 이렇게 보면은 나도 웹소설 도전 뭐 이런 그런 클래스들도 있고 한 거 보면은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도전을 해보고 싶어하는 분야이기도 한데 그만큼 다양한 직군,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웹소설 작가로 활동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지금까지 만나보셨던 작가님들 중에서 좀 특이한 이력이 있거나 좀 기억에 남는다 하는 분이 있다면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저는 일단 회사에 있을 때는 굉장히 어린 작가분이 네. 이제 중학생, 중고등학생 이 정도셨었는데 그냥 이렇게 한번 써봤다가 이게 베스트 그 이제 무료 연재를 와. 하실 때 베스트에 확 올라가지고 한번 오셨던 적이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어머니가 같이 오셨어요. 근데 이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이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네. 소설 작가를 시켜도 될지 모르겠다. 아. 이런 걱정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네, 그 네. 나이 때 학부모님들이. 그런데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아직 공부를 하기에 시간이 조금 있으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웹소설로서 시도를 해보는 것도 미래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자산과 경험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아. 네, 해보셨으면 좋겠다 하셔서 계약을 하시고 가셨던 아.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제 담당이셨던 분들은 아니지만 실제 의사시거나 약사시거나 이런 분들이 웹소설을 쓰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게 웹소설을 전문 직종하고 접목을 해서 쓰시려면 굉장한 자료 조사가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네, 특히 남자분들이 조금 더 꼼꼼하게 보세요. 그런 개연성적인 아, 네네. 약간 의사가 저렇게 하는 게 뭐 말이 되냐, 약간 이런 것들 되게 꼼꼼하게 보시는데 네. 내가 의사면 모든 걸 내가 다 알고 있잖아요. 와. 그래서 훨씬 더 이걸 이야기적으로 구성하기가 쉬운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부업으로 이제 웹소설 쓰셨다가 웹소설이 너무 돈이 많이 돼서 오히려 본업보다 잘 번다거나 이렇게 되시는 경우들도 있는 걸로 들었었어요. 와, 재밌는 사례들이 많네요. 뭐 중학생 작가부터 해가지고 의사, 약사 이런 전문 직종에 종사하고 계신 분이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들을 바탕으로 해서 소설을 쓴다. 정말 좋은 사례인 것 같은데 스텔라님도 좋은 작품을 골라내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작품들을 접할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이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네. 도대체 이 소설 편집자들은 하루에 소설을 얼마나 많이 볼까? 이거를 제가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편집자라고 치고 말씀을 드리면 네네. 일단 회사에 와서 투고 들어온 메일들 수십 통을 확인을 하고, 아침에. 그쵸. 그리고 이제 소설의 바다에서 쓸만하다고 말씀드린 건 너무 좀 건방지고 좋은. 재밌는 네. 원석 같은 흥미로운. 그런 작품들을 찾기 위해서 또 엄청나게 수십 작품을 보죠. 편집자들은. 하루에도. 네네. 그리고 이제 조금 친한 작가분들이 신작을 냈다고 하면은 또 그것도 봐야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사실 굉장히 많이 보시는데, 그게 작품 전체를 본다기보다는 주로 이제 편집자로서 일을 하다 보면은 초반부를 이렇게 이렇게 넘겨서 봐도 대략적으로 느낌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실제 편집자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흐린으로 슥 이렇게 보고 좋은데 하고 이렇게 컨택을 드리거나 하게 되는 와. 것들이 있죠. 그러면 초반부를 쓱 봤을 때
이 작품은 느낌이 온다라고 하는 그런 작품들에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이거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마 여러분 유튜브에 검색만 해보셔도 나올 텐데 웹소설이 5화 안에서 승부가 난다라고들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이야기가 어딜 향해 가는지가 보여야 돼요. 딱 도입부부터 그게 보여야 되고 그다음에 그게 근데 그 뒤로 가는 방향이 엄청난 고구마야. 이러면 안 돼요. 아, 당근이어야 돼요. 엄청난 당근이 기다리고 있어. 한번 내 얘기 들어볼래? 라는 느낌이어야 되고 또 하나는 굉장히 망치로 때리듯이 쾅 하고 좀 파괴력이 있는 장면이어야 돼요. 예를 들어 뭐 스릴러의 도입부가 굉장히 긴장되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쾅 하는 게 있어야 이건 딴 얘기지만 이제 드라마 킹덤 예시를 들어드리면 네네. 처음에 시작할 때 뭔가 그 탕약을 이제 왕한테 올리는데 거기서 갑자기 이상한 손이 튀어나와서 그 약제사를 확 기억이 나요. 끌고 들어가면서 네.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렬한 장면이거든요. 근데 그 장면도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를 다 포함을 하고 있어요. 이야기가 어딜 향해 가는지 보이죠 이미? 네. 왕이 뭔가 이상한 거에 감염이 됐거나 괴물이 됐겠다 이게 이미 보이고 굉장히 강렬한 장면이고 그 다음에 되게 이렇게 재밌겠다는 느낌을 주는 이 세 가지를 다 갖추고 있죠. 보통 요새는 드라마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 시작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처음에는 아무래도 웹소설이 좋아서 시작한 일이지만은 정말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작품들을 워낙 많이 봐야 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이거 내가 소설을 좋아하긴 하지만 정말 너무 많이 봐야 되나 힘들다 이런 네.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떤가요? 네. 그게 아마 현직 편집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너무 재밌는 작품은 진짜 너무 내가 더 잘 팔리게 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약간 조금 초보분들 삐약삐약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네.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수강생분들은 지망생인 경우들이 더 많으시니까 네. 그런 작품들을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이야기적인 재미라기보다는 왜냐면 사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야기에 가까운 어떤 원재료 같은 형태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조금 그렇게 도와드려서 뭐 1위 했어요, 계약했어요, 출간했어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듣는 게 사실 굉장한 원동력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좋은 작품들이 많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그렇다면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웹소설 편집자를 꿈꾸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네. 웹소설 작가를 꿈꾸시는 분도 계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야 좋은 웹소설 작가가 될 수 있을까요? 웹소설 작가가 되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초반부의 그 세 가지를 네. 법칙. 기억하시면 좋겠고 웹소설은 여러분 아마 많은 분들이 나도 한번이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 모두가 사실 로맨스를 굉장히 옛날부터 네. 봐왔잖아요. 드라마에서부터 네네.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사실 정말로 모두가 마음 먹으면 쓰실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바닥의 팬이어야 돼요. 내가. 네. 그게 가장 중요해요. 웹소설만큼은 저는 사실 즐기는 사람을 이기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약간 내가 의무로 뭔가 공부해야 돼서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정말 이걸 좋아해서 파고든 덕후분하고 예를 들어 대화를 하면 그분이 훨씬 더 잘 알거든요. 네. 근데 웹소설도 마찬가지의 그런 분야라서 여러분이 정말 내가 웹소설을 일단 읽어보시고 만약에 안 읽어보셨다면 읽어보시고 너무 재밌어 하시면 그 다음에는 본인의 취향을 찾아가시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군요. 또 뭐 웹소설의 특징에 관해서 보자면은 약간 썰처럼 풀어보기 시작하면은 좀 쉽게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아요. 이게 소설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네. 소설이니까 뭔가 굉장히 묘사를 잘하고 글을 잘 써야 된다는 압박감을 느끼시지만 기본적으로 핸드폰으로 보는 소설이라는 포맷이기 때문에 네. 너무 소설이라는 단어에 이렇게 꽂히지 않으셔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네이트판이나 무슨 뿜이나 이런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썰들을 보게 되는 게 막 이분들이 글을 엄청나게 뭐 대문장가 수준으로 네. 잘 써서 보는 건 아니니까 네네. 기본적으로는 이야기가 재미있으면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 자체가 네, 맞아요. 일단 첫 번째겠네요. 네, 맞아요.
자, 지금 계속 스텔라님 모시고 웹소설 편집자 그리고 웹소설 작가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조금 더 다양한 소소한 궁금증들을 풀어보기 위해서 저희가 OX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옆에 보시면 OX 팻말이 있을 거예요. 저희가 네. 질문을 드리면 OX로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나의 픽을 받으려면 무조건 남주 캐릭터가 좋아야 된다. 이거는 오해요. 당연한 건가요? 네, 너무나 당연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드라마를 보실 때 뭔가 그냥 이웃 사촌에 사는 평범한 남자와 로맨스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그죠? 아. 네. 그랬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 대재벌가에 숨겨진 혼의 자식이라거나, 그죠? 아니면은 사실 유명한 배우인데 뭐 상황이 그렇게 돼서 뭐 숨어서 지내고 있었던 거라거나. 흥미롭네요. 네, 물론 그래도 네. 얼굴이 이제 원빈, 강동원 이런 분들이면 얼굴이 개연성이 되긴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웹소설의 기본 속성은 남주는 무조건 최고여야 된다는 최고여야 된다. 점이죠. 누구나 로맨스를 꿈꿀 만한 상대여야 된다. 맞아요. 정확하세요. 중요하네요. 네, 다음 질문 드릴게요. 웹소설 남주에 빠져 현실 연애가 어려울 수도 있다. 이거는 X예요. 현실은 또 다르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로맨스라고 해서 우리가 친구한테 그냥 친구 연애 고민 듣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네. 로맨스 소설이나 드라마라는 자체가 사실 이미 그 자체로 로맨틱한 판타지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뭐였죠? 네, 그 현실에 네네네. 네, 현실 그래서 연애가 어려울 수 있다. 네네. 실제 연애하거나 결혼 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거랑 별개로 이제 로맨틱 판타지를 충족하기 위해 웹소설을 보시거나 쓰시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건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작가님들 보면은 이미 결혼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계세요. 네. 연애 중이신 분들도 그쵸, 많이 그쵸. 계시고 그렇군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이 웹소설에도 댓글이 많이 달려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는 작품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이 악플은 무시하는 게 상책이다? 악플이 맞나요? 악플을 그러면 좀 어느 정도 신경을 써야 된다. 악플을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받아들여서 그냥 여러분이 자신의 작품을 더 잘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소스로 정도로만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이제 감정적으로 사실 너무 상처를 입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독자분들이 그런 댓글들을 쓰시는 거는 사실 본인의 마음에 드느냐 아니냐의 문제이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너무 다 들으시려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글이 산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만큼만 감정적인 상처는 안 받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좋은 말씀이네요. 네. 그리고 드라마, 영화를 봐도 다음 장면을 그리는 직업병이 생겼다. 아무래도 편집자다 보니까 네. 역시 그렇군요. 어떤 경우가 있었나요? 저는 이제 로맨스 쪽이 제 메인 그 장르다 보니까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이나 사실 웬만한 작품들은 보면은 뒤가 다 보이거든요. 그 어떻게 이렇게 전개가 될지. 예.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이 이제 덕업일치의 약간 역효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덕질이 같아요. 즐거워지지 않을 수 있는 예전만큼 조금 덜한 부분이 있어요, 확실히.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스텔라님에 대해서 좀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웹소설 커뮤니티도 만드셨다고 해요. 그래서 네. 회사를 나와서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네, 맞아요.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뭐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프리랜서라고 하면은 불안정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어떠세요? 맞아요. 회사에서 일할 때랑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실 때. 저는 사실 회사를 다니면서 출근하기 싫었던 적이 없기는 했어요. 네, 워낙 이제 이야기를 좋아했었다 보니까. 네. 근데 이거는 모든 분들한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닐 것 같고 장단점이 말씀대로 확실히 있는데 회사를 다니는 거는 안정감이 크죠. 확실히 안정감이 크고 네. 제가 회사에 있을 때는
외부 편집자로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아 되게 저분들은 프리랜서로 살면서 이렇게 뭐 금액도 괜찮게 받아가시고 나중에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약간 있었어요, 사실. 아, 근데 정말 이렇게 나와 보면은 이제 또 다른 거죠. 약간 직장인이 카페 주인 부러워하고 카페 주인이 직장인 부러워하는 아, 것처럼 예, 나와 보니까 이제 정작 제가 직접 작품을 고르거나 할 수 없고 의뢰가 들어오는 거대로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불안정성 이런 게 확실히 있기는 해요. 그래도 저는 프리랜서로 지내는 게 더 재미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무엇보다 시간 가용성이 좀 편리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웹소설 편집자로서 회사에서도 일을 해보셨고 또 프리랜서로 다양한 경험까지 해보고 계시는 스텔라님이시니까 이 웹소설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이 정말 잘 맞을 것 같다 하는 게 있을까요? 그 카카오 페이지 같은 곳들에 보면은 이제 작품에 베스트 댓글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 거의 편집자 뺨칠 만큼 작품에 대한 분석력이 엄청나시거든요. 네. 여기서 이건 이렇게 했어야지, 여기서 뭐 남주가 이러 했어야지, 이제 이런 댓글들을 써주시는데 네. 그런 분들이 사실 편집자가 된다면 저는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누가 봐도 웹소설 너무 사랑하고 네. 너무 잘 알고 있는 그쵸, 사람들. 맞아요. 여러분 한번 꿈을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네, 댓글 잘 쓰시는 분들. 자, 그리고 이제 웹소설 편집자에 대해서 좀 더 소소한 이야기들도 많이 들어보고 싶어요. 네. 스텔라님이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웹소설 편집자에 관한 TMI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TMI는요, 여러분이 이제 편집자가 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지? 뭐 그냥 작품 픽해서 플랫폼에 넣는 게 다 아니야? 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생각보다 정말 많은 일을 한다는 거를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만약에 편집자가 되고 싶으시다면 사실 작가님들하고 함께 이제 작품에 참여하는 건 기본이고 플랫폼마다 그 원고에 대해서 요구하는 양식이 다 달라요.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맞춰서 포맷을 만드는 작업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작품 소개글 써야 되고 홍보 문구 같은 것들도 써야 되고 썸네일이나 광고나 프로모션이 따로 들어간다면 그런 거에 필요한 것들도 다 작성을 해야 되고 와. 뭐 예를 들어 요새는 유튜브가 좀 요새 핫하던데 우리도 유튜브 해보자 이제 네. 사장님이 만약에 이런 와. 멘트를 하시면 그거에 맞춘 콘텐츠들도 사실 그 담당 편집자가 작품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당연히 다 중요한 대사 내용을 뽑아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일들도 하셔야 될 거고 또 작가분들이 스토리가 안 풀려요 이고 연락이 오면은 그거 상담도 다 해드려야 되고 아, 굉장히 너무 여러분 많네요. 생각보다 네, 할 굉장히 일이. 할 일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순서대로 해내려면은 이 머릿속이 엄청 복잡할 것 같아요. 그것들을 다 어떻게 관리를 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출간 일정표가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에 맞춰서 이제 이번 달 안에 A 작가님의 작품이 반 정도까지 완성이 돼야 된다거나 뭐 C 작가님의 작품은 끝까지 나와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맞춰서 근데 물론 많은 변수들이 존재를 하죠. 작가님이 뭐 연락이 잘 안 되시거나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까지 이제 유동적으로 맞춰서 그때그때 어떻게든 해 나가는 네. 직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살짝 이야기가 또 나왔는데 이게 작가님들과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네, 사실 맞아요. 편집자라는 건 네네네. 혼자 하는 일이 아니다 네, 보니까 맞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도 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음. 어떤가요? 네, 이게 이제 작가님마다 성향이 굉장히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최대한 많이 참견을 해주세요. 최대한 많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해서 정말 많이 소위 갈아엎으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은 이제 어떤 분들은 제 작품에 저는 이렇게 점 찍으시는 것도 안 해주셨으면 하시는 분도 어쩌다가 네. 계실 때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작가분의 작품이니까 네. 어쨌거나 작가님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거라서 그런 부분들을 잘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셔야 되는 게 편집자의 가장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은 처음에는 좀 힘든데 좀 계속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하다 보면 좀 자연스럽게 터득이 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뭔가 따로 네. 노력을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따로 노력을 제가 이제 본 동료 직원분 같은 경우엔 작가분하고 통화하기 전에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지 다 정리를 미리 하셔서 아, 통화를 하셔서 만약에 작가님이 이러저러해서 원고를 못 쓰겠어요 하시면 뭐라고 이것을 답변을 해야 하는가 이제 이런 시나리오를 네,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통화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노력의 일환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는 그냥 작품을 좋아하면은 작가님하고 협업하는 게 재미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그러면 저희가 또 TMI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또 다른 이 웹소설 편집자에 대한 TMI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또 다른 TMI, 여러분이 그 플랫폼에서 작품을 보다 보면은 이거 오탈자가 왜 이렇게 심해? 이거 편집자가 일을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그거는 원래 원고가 어땠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아, 그것도 네,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거쳐가는 거다. 네, 그게 사실은 몇 교를 거친 작품인지 알 네. 수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런 엄격한 기준을 살짝 내려놔 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편집자가 이 웹소설에 어느 정도까지 개입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아까 말씀해 주신 걸로는 작가님의 성향에 따라 네, 또 맞아요. 다르다고는 맞아요, 하는데 맞아요. 편집자가 느끼기에는 그래도 여기까지는 좀 더 손을 대면 더 좋아질 텐데라고 생각이 드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때가 있죠.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조심스럽게 대화를 해야 돼요. 조심스럽게. 네, 그래서 작가분이 저도 그러고 싶어요 라고 하신다면 이제 네네. 같이 좀 더 잘 팔리는 방향으로 해보는 거고 만약에 작가분이 이게 단순히 작품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뭐 건강이 안 좋아지신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어떤 문제가 생겼거나 사건이 생겼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잘 타협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또 회사에서 소속돼서 편집자 일을 하실 때 그리고 프리랜서로서 편집자 일을 하실 때까지 또 이야기를 해봤는데 또 이제 많은 분들을 교육을 또 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제는 맞아요. 가르치는 일을 또 하고 계시는데 가르치는 입장에서 편집자로서의 역할은 어떤가요? 또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약간 초보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어떤 방향이 나한테 잘 맞는지 자체를 헤매시는 경우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아, 근데 그거를 정말 잘 잡아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편집자든 작가든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분류를 굳이 하자면 이제 감정 중심으로 쓰는 분들이 있고 사건 중심으로 쓰는 분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결이 좀 잘 맞는 분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게 좋거든요. 네네. 질문이 뭐였죠? 이제 그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실 때 네네네. 편집자로서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맞춰서 코멘트를 잘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인풋이 부족한 경우도 많이 있으신데 그런 경우는 많이 읽어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네, 아까 말씀드린 거랑 마찬가지로 많이 보셔야 그만큼 이만큼 쌓이는 거고 그랬을 때 아웃풋을 해도 뭔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아웃풋이 될 확률이 높거든요. 나한테 쌓인 데이터가 많을수록 그런 부분들의 의견을 많이 얘기해드리는 것 같아요. 지금 그 감정선을 잘 살리는 작가가 있는가 하면 네네네. 사건을 더 잘 네네네. 다루는 사람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맞아요. 그러면은 사건을 더 잘 다루는 사람에게 감정선을 좀 더 살려봐라 이런 조언은 조금 안 맞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잘 조절을 해서 코멘트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 잘하는 사람한테 너 왜 국어 못해?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하면은 필요한 최소한의 만큼은 도와드리되 자기가 잘하는 걸 잘할 수 있게 되는 방향으로. 그게 사실 편집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것 같아요. 정말 그 소설만 잘 골라내는 게 아니라 작가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까지 파악을 잘 해야 네, 되겠네요. 맞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스텔라님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다양한 도전들을 해오셨는데 앞으로는 어떤 삶을 꿈꾸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수강생분들한테 힘을 얻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네, 그래서 오히려 좀 더 에너지를 얻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이 에너지를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 주시는데 사실 앞으로의 시장은
모두가 자기의 이야기를 꺼내 보이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유튜브도 그렇고 뭐 SNS 수많은 것들이 다 결국 자신의 이야기를 어떤 포맷으로 꺼내 보일까의 문제인 거잖아요. 네. 웹소설도 그 중에 하나고 앞으로는 메타버스도 오고 그래서 결국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스토리텔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분야의 어떤 장르를 좋아하시고 파고 계시더라도 자신의 이야기를 언젠가 꺼내 보일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게 일조를 하는 게 지금의 목표입니다. 정말 좋은 얘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MC님이 너무 진행을 잘 해주셔서 아, 감사합니다. 사실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은 좀 더 많은데 앞으로 계속 제 활동을 통해서 많은 분들과 더 이야기 계속 나눠볼 수 있게 하려고 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오늘 흥미로운 웹소설의 세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웹소설 말고도 지금 스텔라님이 계속 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도전들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어서 오늘 청소년분들이 또 꿈을 키워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